시청자 여러분, 2025년 을사년 첫 거래일 날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맞으십시오. 자,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이데일리 신문 1월 2일자의 1면과 3면, 가장 중요한 면이죠. 톱 기사는 이제 경제학자 35인에게 위기 해법을 물어본 그 내용이 있습니다. 정치와 경제 쪽 이제 크게 두 측면으로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쪽은 이제 경제 쪽 위주로 좀 살펴보니까요.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장기 저성장이 눈앞에 있다. 구조개혁관 골든 타임이다.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이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좀 요약을 했습니다. 오른쪽에 좀 표가 보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내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,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전망한 건데 전체 51.4% 18명의 경제학자가 1% 후반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유사하죠. 전망을 했고 37%는 1% 초반일 것이다. 심지어 1%도 안 될 거라고 전망을 한 경제학자도 2명에 나올 정도로 어쨌든 올해 경제에 대한, 특히 거시경제에 대한 이 어떤 우려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면은요,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는 질문을 던진 데 대해서 정치적 이슈가 역시 압도적 1위, 좀 화면에 보이죠? 왼쪽 그림부터 먼저 보시면 됩니다. 25명의 학자들이 이 정치적 불확실성, 이거를 이제 첫머리에 들었고요. 그 다음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, 내수부진, 가계부채 등등등 얘기를 좀 거론을 했습니다. 사실은 이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만 아니었으면, 이 탄핵 정국만 아니었으면 이 트럼프 2기 이게 아마 거꾸로 가장 큰 우려사항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법한데 거꾸로 된 거죠. 참 저런 부분들은 우리한테는 특히나 좀 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또 하나의 관심사가 이겁니다. 우리가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들 많이 있으시죠. 이 부분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전망은 사실 좀 팽팽했습니다. 정확하게 12분으로 나눠져서 12분은 저성장이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일본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있었고, 똑같이 12분은 또 저성장 기조에 돌입하는 거는 맞지만 일본처럼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왜 우리가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이런 저성장 국면, 소위 말하는 디플레에 빠지지 않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이 IT 쪽,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역동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흐름들, 이런 부분들이 일본과는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일부 경제학자들이 좀 지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실화가 된다면 저성장은 사실 어쩌면 이제 우리 경제 구조가 커지는 상황,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미국이랑 똑같이 볼 수가 없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일본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저성장으로 계속해서 떨어지진 않고 변동성 있게 이제 올라갈 땐 좀 더 우리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또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런 잠재 성장률 하락을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구조개혁, 노동개혁 같은 이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13분씩 2분이 있었죠. 그다음에 저출생 문제. 사실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참 필요합니다. 사이즈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, 인구 사이즈가. 그 다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중심의 이런 집중적인 어떤 그런 발전 부분에 대한 이런 양극화 해소 부분, 그 다음에 부의 부동산 쏠림 현상 등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된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보죠. 수출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죠. 일단 지난해 수출을 종합을 해보면 성적표 괜찮았습니다. 일단 전체 수출이 6,838억 달러, 전년비 8.2%가 증가해서 역대 최대 그런 수출 규모를 기록했고요. 무역흑자도 51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이 무역흑자는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이 외환 시장이 상당히 좀 우리가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달러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외국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도 한국 계속 뭐 원화 가치가 떨어지긴 하는데 달러 열심히 잘 버네, 이런 인식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런 시장 상황과 한국이 달러도 못 버는구나, 수출을 해서 돈도 못 버는구나, 이런 식에서의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 무역 흑자가 518억 달러를 기록해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보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
그다음에 수출이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율이 계속 증가했다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표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지난해 수출을 이렇게 주도했던 가장 큰 업종은 역시 반도체였습니다. 반도체가 무려 전년 대비 44%나 증가해서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겪고요. 제일 밑에 오른쪽 표에 보시면 막대 그래프 제일 밑에가 반도체죠. 아주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그다음에 무선통신, 휴대폰이죠. 디스플레이 등 IT 전품목 수출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. 자동차는 제자리 걸음을 했고요. 물론 수출 규모는 두 번째로 크지만요. 그다음에 작년에 선박하고 이 화장품 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이런 부분들도 우리 수출이 이렇게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걸리는 게 저는 두 가지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첫 번째는 증가율이 지난해 7월부터 둔화되고 있다는 게 하나가 조금 걸리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수출이 작년에 상당히 좋았고 특히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, 그러니까 중국이 트럼프의 집권에 앞서서 또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압박에 앞서서 계속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부분 때문에 좀 일시적인, 그러니까 특히 작년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좀 많이 더 늘어났던 게 아닌가.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다라는 부분이 두 가지 포인트가 저는 좀 이 수출과 관련해서는 조금 걸리는 대목이긴 한데요. 역시 올 상반기, 특히 1분기 때 수출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. 트럼프 집권 전후로 말이죠. 이걸 조금 더 주시라고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어쨌든 수출은 작년에 성적표 괜찮았다라는 거 정리를 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다음 두 기사는 이제 이데일리 온라인에 있는 증권 관련된 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. 약간 전망, 작년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 기사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작년에 개인과 외국인 간의 수익률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보시죠. 이데일리 신문에서는 상위, 그러니까 순매수,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가장 많이 한 상위 5개 종목을 중심으로 수익률을 비교를 했는데요. 개인들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 12%를 기록했습니다. 코스피가 마이너스 9% 조금 넘게 기록한 것에 비하면 더 안 좋았던 거죠. 그래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12조 원어치로 제일 많이 샀고요. SDI, LG화학, SK 하이닉스, 하나오션 이 순인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3%, SDI, 그다음에 LG화학은 거의 반토막 났고요. SK하이닉스가 플러스 22%, 하나오션이 플러스 46%. 그러니까 전체 1, 2, 3가 수익률이 좀 저조했고 4위, 5위가 그나마 좀 수익률이 괜찮았지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2% 수익률이 낮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반면에 외국인은 현대차, SK하이닉스, HD, 현대일렉트릭, 삼성바이오로직스, 삼성물산 등을 이 5개 종목을 많이 샀는데요. 수익률이 무려 82%를 기록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거의 상대적 격차로 따진다면은 외국인과 개인 간의 이 수익률 차이가 100%에 달할 가까울 정도로 작년에 외국인과 개인의 이 수익률 격차가 정말 엄청나게 컸다. 그만큼 개인이 외국에 비해서 투자를 잘 못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.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결국 외국인 수급이었다라는 점이고요.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별로 외국인 수급에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. 어쨌든 상반기에 외국인 22조를 샀다가 하반기에 21조를 팔아서 전체적으로 1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하긴 했는데 특히 하반기에 외국인이 매도가 집중됐다는 점 우리 시장에 이렇게 부진했던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이런 기사는 늘 이제 화제성 기사로 납니다.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던 종목들은 늘 있기 마련인데 작년에 무려 537%나 올라서 6배가 넘게 주가가 오른 종목이 있었습니다. 왼쪽 표에서 보신 것처럼 제닉이라는 회사인데요. 이 회사는 마스크팩이라든가 기초 화장품을 제조하는 이 ODM 회사인데요. 이 회사가 537% 올랐고 그다음에 태성이라는 회사는 이게 PCB 인쇄료기판 만드는 회사인데요. 애플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저렇게 주가가 500% 넘게 역시 올랐습니다. 그다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하반기 그러니까 최근 한두 달 사이죠. 아주 급등했던 오렌트 전공이 450%. 그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전력 기기주죠. 미국 수출이 크게 늘어난 이런 영향이 컸습니다. HD 현대일렉트릭 사실은 상반기로만 따지면 훨씬 더 올랐어야 되는데 하반기 때 조금 이제 주춤했던 부분이 그나마 364% 정도밖에 안 나왔다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수익률이 저렇게 나온 기록이 없고 그다음에 실리콘2도 역시 324% 수익을 기록해서 이제 5위를 기록했는데 뒤에 4위, 5위 이 두 회사들은 사실은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
하반기에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좀 이 정도 유지를 했고 나머지 1, 2, 3위 이 종목들은 다 하반기 최근 또 한두 달 사이에 급등을 했던 종목들입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하반기에는 이런 테마성 그러니까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런 테마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종목 장세 흐름이 일단은 현재도 딱히 주도주라고 뭐 어떤 주도 업종을 찾아볼 수가 없다 보니까 올 초에도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